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강한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주요 불안 요인이었던 인플레이션과 공급 차질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개선되면서 투자 심리가 함께 상승했다는 그런 분석인데요. 코스피 시장은 1.5% 상승하며 2거래일 연속 반등해서 2,988포인트에서 거래 마쳤고 코스닥은 3% 넘게 상승하면서 98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3대 지수는 S&P 500 지수에 상장한 8개의 기업들이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함에 따라서 큰 폭의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가 1.5%, S&P 500과 나스닥은 1.7%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는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7.4% 급등했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예상 상회하면서 2% 넘게 상승했습니다. 또 금융주들도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9만 3천 명이 발표되면서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하회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9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로 다소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8.6% 상승하면서 2010년 11월 이후 최대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예상지수는 1.2% 가까이 상승하면서 3,000포인트를 돌파해주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예상지수도 0.8% 강하게 상승합니다. 991선까지 올라가면서 코스닥도 1000선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개장 시그널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김성현, 민경철, 김범준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시그널 다뤄볼 예정이고요.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로도 놀러와 주시면 실시간 소통 활발하게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에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정말 오랜만에 1%대 강한 상승 보였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 압박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완화가 됐고 또 물류 대란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는 등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힘을 써주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마감한 뉴욕 증시 상장된 그런 종목들에서 또 호실적인 발표가 되면서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까지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 어제처럼 좀 강하게 반등할 수 있을까요? 전날 뉴욕 증시는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아마 한국 시장도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야간 선물 시장이 0.5%대 상승을 좀 해줬었고요. 그리고 지금 동시효과의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아무래도 3,000포인트는 안착 시도가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반등 권역에 더 놓여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다음 주 초까지는 좀 더 주식을 보유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태까지 좀 악재거리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도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하향 안정화 좀 되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1,200원을 좀 넘어섰다가 지금 1,180원대에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은 이러한 흐름들은 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지만 악재 부분들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급등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일 IT 섹터의 흐름들도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그룹사들별로 내년도의 시장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투자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마 계산을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삼성 쪽도 이 투자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IT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일단 내년도에도 투자는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데 다만 이익시가 하향 조정 좀 되고 있다라는 거, 상반기 정도 때까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서 좀 여유 있게 모아가는 전략이 좀 좋아 보인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외국인 쪽에 있어서는 수급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10월 달 들어서면서 매도세가 좀 진행이 됐는데 이게
시장 모두를 좀 매도한 부분들이 아니라 주요 매도한 종목들이 소수자 대부분 다 삼성전자의 매도세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 좀 매도 부분들이 좀 잡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 수급 개선이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 쪽,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2거래일 정도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 번 더 매수를 해줄 수 있는지 여부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수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순환매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는 점,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에 한 트레이딩을 보게 되면 애플 쪽에 있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에도 선방을 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죠. 아이폰 생산량이 좀 늘었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관련주를 좀 보게 되면 더구전자라든가 BH 뭐 이런 부분들은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뭐 LG이노텍도 마찬가지인 그런 사항들이고요. 이러한 종목들은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이런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도 좋고, 실적이 3분기 때 아마 좋을 거예요. 4분기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 좀 모아가는 전략도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경제 정상화의 월가 대형은행들의 3분기 실적이 꽤나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국내 쪽에 있어서의 금융주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배당도 좀 상당히 많이 주겠죠. 뭐 BNK 금융지주라든가 아니면 우리금융 뭐 이런 기업들, GGB 금융지주 뭐 이런 기업들이나 신한지주 뭐 이런 기업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다. 그런 부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컨센서스 상향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롯데지주라든가 아니면 지주사 LG 그리고 인텍플러스 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고 배당의 매력이 있죠. 이러한 종목군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두산퓨얼셀입니다. 두산퓨얼셀 수소 쪽으로 강점이 있죠. 두산퓨얼셀이라든가 아니면 네페스아트 같은 기업들은 수주가 좀 계속적으로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도를 좀 겨냥을 하게 된다면 이런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 15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기관과 개인들이 시장을 견인했는데요. 코스피 시장이 1.5% 상승, 코스닥은 3.1%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시장에서 달아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안정되는 모습을 되찾고 있죠. 또 불변의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주가가 시장을 반영해 주리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 상장된 대만의 반도체 업체인 TSMC가 칩 수요 증가에 따라서 실적이 개선된 데 이어서 예상을 뛰어넘는 가이던스 발표하면서 강세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반등하기도 했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LG화학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반도체주 강세 보이고 있죠. 삼성전자 1.6% 가까이 올라가면서 전일 대비 1,100원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7,500원이고 7만 원 선을 다행히도 회복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도 2.2%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100원 챙겨가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95,9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1.1% 상승하면서 500원만 딱 얻어가면 지금 40만 원 돌파해줄 수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5% 가까이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주가는 86만 3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자, 카카오가 일단 1.65% 상승하는 중이고요. 현재 주가는 12만 3,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 1.3% 함께 올라가면서 70만 원 선 회복해줬고요.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대부분의 종목들이 낙폭을 만회하면서 지지 라인을 회복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현대차 0.7%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21만 5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도 0.48% 상승하면서 84,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거래소 시장이 1%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3,000선 회복해줬고 오늘 3,000포인트 안착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착하는 시도는 나오고 있는데 계속 좀 박스권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코스피 오늘 어디까지 좀 상승을 하는지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정말 오랜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들이 30억 원, 외국인들은 140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0.8% 가까이 올라가면서 991포인트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개인들의 순매수 480억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오늘은 매도 펼치고 있는데 다만 선물 시장에서 동반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LNF와 펄어비스 제외하고 다른 종목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상승하면서 95,500원, 에코프로비엠이 1.14%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5,000원 챙겨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최근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1.16%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현재 주가는 93,7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HLB는 2.18% 상승하면서 5만 원 선 회복해줬고요.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6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약이 0.3%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현재 주가는 12만 4,9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와 SK머티리얼즈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 보였던 위메이드가 1% 하락 출발하는데 현재 주가 11만 5,900원이고 최근에 너무 많이 시세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조정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자 김성현 전문위원이고요. 인사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지수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어제 상승세를 이어받아서 오늘도 이 코스피, 코스닥이 지지선을 좀 안착해줄지 그런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개장상황 함께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이제 전일자로 한 1.5%에서 1.7% 가량 올랐죠.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병행되면서 상승 마감한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쪽에서 역대 국채 수익률 10년물은 지금 현재 좀 많이 좀 낮아졌죠. 낮아진 물가 압력을 좀 반영을 해서 1.5%까지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계속 이 시장 흐름이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이 달러의 어떤 약세가 지금 현재 국내장에서는 좀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흐름상은요. 일단은 코스피 기준으로는 3,100포인트까지 추가적으로 열어두셔야 되고 코스닥 기준으로는 1,000포인트 이상의 상승 구간을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 쪽에서 지금 굉장히 이 68,000선 제가 이 최저가로도 말씀드렸는데 벌써 7만 원 가격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장은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시장이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섹터 위주로 수급 흐름이 좀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는 조금 이 개별주는 지지부진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HK 이노엔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최근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 지금 8월 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당시 공모가가 이제 59,000원 선이었는데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대가 좀 형성이 됐죠. 68,000원대 주가가 형성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좀 크게 받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시장 조정과 함께 주가가 좀 단기 약세를 좀 보이긴 했지만은 이번 달 기준으로 이제 공모가를 상회하는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다시 한 번 더 상장 당시의 주가 가격선까지 올라와 준 모습이고요. 기술적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긍정적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SK이노엔은 분명 생소하죠. 상장을 최근에 했다는 것 외에도 이름부터가 좀 생소한데 국내 상위 종합 제약사 중에서는 가장 성장 가시성이 높은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전신은 이제 CJ 헬스케어고요. 18년도에 이제 한국 폴마에 인수되면서 사명이 HK 이노엔으로 변경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은 14.6% 정도, 보통 이 상위 제약사 평균인 이 5에서 7% 수준을 한참 동안 이제 상회를 했는데, 이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이 자체 개발 이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인 이제 K-캡에서 창출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매출은 812억인데 이 K-캡에서만 약 120억 원의 영업이익이 창출되었다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이 한국의 위식도 역류 질환은 약 9천억에서 1조 원 수준의 어떤 시장 규모가 있고, 이 K-캡은 출시 2년 만에 시장 점유율을 10%선을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앞으로도 이제 매우 빠르게 국내 시장, 국외 시장을 좀 장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2에서 3년 내에 이제 어떤 시장 점유율을 30% 정도로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이 K-캡 하나로만 중견제약사 이상의 영업이익 창출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K-캡이 지금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중국 쪽과 그리고 미국 쪽입니다. 이미 중국 판권은 이제 러신사라는 쪽에다가 이 라이센스 아웃을 해둔 상황이고, 러시는 이제 내년 초에 K-캡의 중국 출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미국 쪽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쪽도 지금 임상 1상이 올해 안에 완료가 되고, 그 결과나 이런 부분들 또는 라이센스 아웃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부분들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 국내에서 이 3년 만에 뭐 1,000억 원 이상의 약물을 파는 회사가 있다고 한다면은 해외에서는 과연 얼마나 팔릴지 저는 상상도 안 가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시총 1조 원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시총 1조 원은 저렴하다 이런 말씀 먼저 서두로 드리고요. 현 주가 수준 대비 58,000원 이하 라인은 매우 매수 가능한 영역으로 봅니다. 상장 이후 최고점 8만 원 선도 충분히 터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좀 길게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함께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종목은요, 팜스토리입니다. 팜스토리. 최근에 이제 세계 식량 가격이 좀 심상치가 않죠. 코로나나 어떤 기후변화 이런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이 농작물 수급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고, 곡물이라든가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 뭐 이런 것들 모두 다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농축산 물값도 이제 9월 기준으로 3.7%나 상승을 했고요. 뭐 현재 그런 관점에서 이 사료주들이 지속적인 모멘텀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팜스토리는 간단하게 어떤 배합 사료나 양돈 사육 등을 하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제품의 연구 개발이나 생산, 그리고 가공, 뭐 유통, 뭐 이런 구조들까지 다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2년 동안에 9천 원 이상의 매출을 지속하고 있는 부분도 참고를 해두시고요. 추가로 이제 사업 규모 확장을 위한 영업 채널 이런 다양한 부분이나 매출 증가세도 나타나고 있는데, 뭐 육가건 쪽은 이제 뭐 생생포크라든가 아니면 생생한우 등의 어떤 브랜드 인지를 확보를 해둔 상황이고, 대형 유통점이나 온라인 시장 쪽에서도 이 소포장립을 납품하는 영업 채널도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이런 류의 종목들, 이런 류의 섹터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회사의 어떤 자체적인 매출보다도 시장의 테마성 움직임을 좀 보이는 부분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제 곡물 가격의 어떤 천물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이런 관련주들의 섹터에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가격적인 측면으로는 많이 좀 올라온 상황이라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는 의견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2,300원 선 눌림 구간이 가장 적절한 이 매수 타점대로 보이고요. 다시 한 번 더 3,000원 선은 터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다렸다 매수하는 게 제일 낫겠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글로벌 시장 속에서 국제 곡물 가격도 계속 주시하면서 수혜주들을 찾아가는 전략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거고, 또 생소하신 분들은 생소하실 건데, 고려아연은 세계 1위의 아연 대연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2차 전지 소재 사업으로의 확장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이 아연 쪽 외에도 뭐 은, 금, 동 같은 금속을 재련을 해서 판매를 하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매출이 좀 많이 잡혀요. 근데 이 나온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이 동박 등의 2차 전지 소재 사업도 함께 깨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려아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2차 전지 분야에서 확실한 매출이 잡히지 않았지만은 모멘텀으로는 당연히 플러스 알파라고 남겨두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같이 드리고요. 2022년도 기준으로 이제 2차 전지 전해동바 신규 투자 약 1.3만 톤을 완료하고 나면은 이후에 5만 톤까지 이 신규 투자를 좀 늘려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뭐 관련된 회사라고 좀 보면은 LG화학 쪽인데 LG화학의 전구체 사업과 관련된 MOU도 이미 체결을 한 상황이죠. LG화학 쪽에서 이제 양극재 생산 능력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 전구체 생산 능력은 10만 톤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LG화학이 아니라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으로 또 분사를 했죠. 나눠졌죠.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 또 현 매출적인 측면으로는 이제 호주의 어떤 자회사인 SMC의 증설이 연말에 또 마무리되고 2022년도부터 본격적인 판매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은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이제 뭐 아연 광산 생산량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글로벌 전력 부족 사태가 중국 쪽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뭐 경쟁 재련 어떤 사업자들의 가동률이 굉장히 좀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고려아연이 수혜주로 나타날 것이다. 긍정적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뭐 52만 원 선 기준으로 제가 적정 주가를 좀 체킹을 하고 있는데 현재 뭐 이거 지금 58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큰 그림상 눌림을 주는 구간대가 더 좋습니다. 지금은 일단 시장 흐름을 계속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오늘 장 같은 경우도 상승 출발했지만 갭 상승 출발 이후에 눌림, 다음 주에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려아연 기준으로는 조금 더 조정을 받을 때 매수 관점으로 체킹하시라라는 말씀 좀 같이 드리고요. 오늘 뭐 3종목 정도 가지고 왔는데 좀 길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긴 관점에서 종목들 추천을 드리니까요. 이런 관련된 종목들 한번 체킹하시고 적절한 매수 타점 메모해 두셨다가 매매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들 챙겨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개장한 지 14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에 움직이는 특징주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흥하해운입니다. 지금 물류 대란 때문에 물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책회의를 진행하면서 서부 항만에 대한 물류 대란 문제 그리고 이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에 나섰습니다. 향후 90일 동안 LA의 롱비치 항을 24시간 동안 풀 가동하기로 했고요. 또 월마트와 페덱스, UPS 등등 이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의 운영 시간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물류업체들 H&M, 대한해운, 페노션, 흥하해운 등등 이 종합 테마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흥하해운 지금 17.9% 급등 중이고요. 주가는 4,675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흥하유 최근에 9월 13일부터 지금 상승세가 좀 무섭습니다. 1,035원부터 7,400원까지 계속 이른바 상따라고 하죠. 계속 좀 올라가는 계속 갭상승하면서 상한가를 5일 연속이나 좀 도달한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는 주가가 조금 주춤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3일 연속 양봉 뜨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4,68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뉴프렉스입니다. 지금 기존의 2차원 메타버스를 넘어서 차세대 메타버스를 가능하게 할 XR 기기가 이달부터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애플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등등 글로벌 IT 업체들 역시 내년에 관련된 신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XR 기기에 대한 수혜는 누가 받을 것이냐 그 기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오큘러스의 주요 부품별 글로벌 공급사 중에 뉴프렉스가 꼽히고 있는데 카메라 모듈 관련 부품을 납품한다는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가는 17.1% 올라가고 있고요. 4,04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일봉상으로 뉴프렉스도 3일 연속 양봉 뜨고 있습니다. 오늘 갭상승 출발했고요. 2,675원부터 최근에 4,290원까지 2주 동안, 일주일 동안 횡보를 하다가 오늘 3거래일 만에 지금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290원 장 초반에 도달했다가 약간은 반납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양봉 그려가면서 높은 급등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한일화학입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아연 관련 종목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김성현 전문위원께서도 고려 아연 짚어주셨는데 아연이 5% 이상 상승하면서 3년 반 만에 톤당 3,400달러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한일화학이 현재 국내 산화 아연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국내 1위 업체라고 하고요. 전일에는 상한가 도달했죠. 장 시작한 지 30분 만에 상한가 도달한 뒤에 장 마감 때까지 굳건히 지켜낸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 4%대 상승, 지금 5.7% 급등하고 있습니다. 주가 22,000원이고요. 일봉으로 보시죠. 네, 어제 상한가 도달했고 지금 5거래일 연속 상승하다가 지금은 은봉 뜨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23,150원까지 주가 올라갔다가 지금은 상승분을 조금 반납했고요. 그래도 여전히 5%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2,000원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자는 민경철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이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기분 좋게 출발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우리 시장에 동반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중이고요. 개장 상황 짚어주시고 시그널들도 챙겨주시죠. 일단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봤을 때 조선, 철강 관련된 산업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만 반도체 강국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꺾이면서 국내 증시의 반등이 3거래일째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새벽 시간 지구 반대편인 미국에서는 반도체 수요가 4분기에도 강할 것이다. 실적이 호조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마이크론 2%, 엔비디아 4%, 인텔 3%, 그리고 AMD 약 2%대 또 강세를 보이면서 전일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 플러스 3%대 초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과매도 구간에 위치해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또한 우리 시초 저가에 반발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전자까지 위기를 보였지만 제가 우리 코스피 지수의 2,900포인트 구간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에서의 명품주들 박앤세일 진행할 때 주워 담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우리 7만 원 후반대까지 반등하는 과정에서 우리 코스피 지수는 3,200포인트 구간까지 추가 상승 전망하도록 하겠고요. 향후 삼성전자가 8만 원, 9만 원 매물 구간에 돌파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코스피 지수의 형태가 3,300, 3,400포인트 구간까지 좀 도달하게 될 가능성 좀 염두하시면서 삼성전자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삼성전자와 이제 코스피 지수 간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심 있게 좀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월말에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을 받게 된다면 이재용 부회장님이 법적인 문제로 제한돼 있었던 해외 출국이 가능하게 되는 이슈가 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님이 기존에 이제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격하고 본격적으로 경영 활동에 나서게 되면은 해외 출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경쟁력에 대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해외 출국을 해야 미국에 반도체 투자를 한다든지에 대한 사전 미팅들, 실제 투자 단행 등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 10월 말로 예정된 우리 이재용 부회장님의 사면에 대한 부분들 이슈들 체크하시고 만약에 사면돼서 해외 출국 가능하게 된다면 앞으로 미국 등 현지에 초대형 반도체 설비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가 8만 전자로 회복을 하고 삼성전자가 앞으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을 때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지는 명확하죠.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큰 매기가 유입될 가능성 염두하시면서 우리 삼성전자와 코스피 지수의 방향성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종목으로는 매매 시그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원준 종목의 우리 원준 기업의 이제 시세 전망,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자, 본 종목은 신규 상장 직후에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남겨드립니다. 자, 롤러코스터 올라갈 때는 기대감도 좋고 기분도 좋고 설레고 하지만 떨어질 때 이제 또 비명 소리도 나오고 주가가 무너질 때는 굉장히 또 공포스러운 마음도 들고 하는데 자,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르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고수의 영역이다.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시가총액 약 4천억대 코스닥 신규 상장 기업입니다. 공모가 6만 5천 원 대비해서 상장 당일에 11만 원까지 100% 이미 폭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변동폭이 굉장히 확대가 되는 구간입니다.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어떠한 매물대라든지 지지라인이라든지 저항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 신규 상장을 통해서 회사로 조달된 자금은 총 653억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이 중에 약 90억 정도는 시설 자금에 투자를 했고요. 투자를 한다고 밝혔고 75억 정도는 운영자금, 그리고 100억 정도는 채무상환금, 그리고 300억 정도는 사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회사가 밝힌 상황인데요. 앞으로 우리 300억을 가지고 어느 회사의 지분을 얼마에 취득하게 되는지 여부가 앞으로 투자의 주요 쟁점,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드리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기관 투자자 여러분들이 청약에 참여를 총 72만 주를 진행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모가가 6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우리 기관 투자자들의 평단가는 6만 5천 원이다. 자, 그런데 이 보호예수 확약이 1개월 뒤에 우리 16만 주가 풀리고요. 3개월 뒤에 29만 주, 6개월 뒤에 14만 주, 총 기관 투자자들이 청약에 참여한 물량의 80%에 해당하는 물량이 우리 1개월, 3개월, 6개월 순차적으로 22%, 40%, 18% 총 우리 80%에 해당하는 물량이 우리 신규 상장일 기준 한 달, 세 달, 6개월 뒤에 보호예수가 풀리게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8만 원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6만 원대, 6만 5천 원의 그런 신규 공모에 참여해서 기관들의 보호예수가 풀리는 시점에는 오버행 이슈로 주가가 추가 상승보다는 기관들의 차익 실현으로 인한 추가 조정이 좀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굳이 변동폭이 큰 신규 상장 종목에 들어가서 우리 롤러코스터 타고 마음 졸일 필요가 좀 없을 것 같다. 굳이 뭐 아니면 도에 투기성 도박을 하시는 것보다는 나중에 조금 더 검증된 종목들을 바닥권 영역에서 공략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좀 의견을 남겨드리고 추후 우리 이 종목이 10월 7일에 신규 상장이 됐기 때문에 11월 7일, 1월 7일 그리고 다시 한번 4월 7일 정도 1개월, 3개월, 6개월 뒤에 기관들의 보호예수 물량이 풀려서 주가가 6만 5천 원 공모가 부분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우리 그때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제가 좀 장타에 자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만 매매 진행하시는 걸 좀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펄어비스 게임주에 대한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자, 본 기업은 검은사막과 EV2라는 저 해보지 않았지만 이제 EV2라는 게임, 에바라는 게임인 것 같은데 관련된 게임 매출에서 전체 기존의 이제 매출이 이 두 게임의 그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기업인데 최근 하반기에 새롭게 출시한 도깨비라는 게임이 좀 평가가 되게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 52주 신고가 추세 상단 영역대에 위치했습니다. 신작도 발표했고 신작에 대한 평가도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긍정적인 주가의 자리에 좀 위치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저가 대비 많이 폭등한 부분이 이 종목의 가장 큰 좀 악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검은사막 모바일이라는 모바일 버전이 중국 정부로부터 우리 6월달 판호 승인을 예상 외로 좀 파격적으로 받게 됐고요. 다음 달 11월달부터 대규모 베타 서비스를 진행하고 올해 안으로 중국 게임 시장에 진출해서 14억 중국 시장을 우리 검은사막 모바일 버전으로 장악해 나가겠다라는 회사가 좀 포부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펄어비스가 가지고 있는 제약사로 따지면 파이프라인, 우리 게임사기 때문에 앞으로의 신작들이 내년에는 붉은 사막 모바일, 그리고 내후년 23년도에는 도깨비 모바일, 24년도에는 플랜 A시라는 모바일 게임들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이런 게임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지, 하게 된다면 흥행하는지 여부가 앞으로 투자의 주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검은사막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이 아직 중국에 정식 출시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만약에 출시되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증권가에서는 각 버전당 일간 약 35억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버전의 검은사막 게임이 중국 시장에 출시가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매일 하루당
70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되게 되고, 이는 계산기를 두들겨 보시면 자, 월간 2,100억 원 정도의 매출 증가, 3개월 동안 약 6,300억 정도의 매출액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 정부에서 게임을 정신적인 마약, 정신적 아편이라고 규정한 부분이 게임주들의 잠재적인 리스크가 되겠고요. 현재까지 실제 출시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중국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라는 기대감만으로 이미 일봉상 52주 신고가 추세 상단 영역대까지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분할 매도 진행하기 좋은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시에 10만 원, 12만 원까지 기보유자분들 분할 매도 행복신용 관점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미보유자분들은 7만 5천 원, 8만 원 구간까지 조정 받았을 때 거기서 저가 매수 진입기에 노려보시는 거 권고드립니다. 자, 마지막 종목 좀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 NFT라는 종목인데요. 자, 한국에서 콘돔이랑 장갑 이런 고급 제품 판매하는 매출이 약 83%, 마스크 관련된 매출이 약 8%를 차지하는 코스닥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의 고무 제품 제조 업체입니다. 콘돔 관련된 매출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블루베리 NFT가 2014년도부터 적자고 올해 상반기 기준도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과 영업이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으로 인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에 역대급 거래대금 발발하면서 전일자 플러스 26%까지 폭등한 부분은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5월달 1,925원에 상장된 주당 1,920원짜리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물량을 털기 위한 좀 작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 보유자분들은 추격 매수 진행하지 마시고 관망 후 2,000원 부근까지 조정 시 저가 매수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보유자분들은 이 종목을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일주일 한 달 이내 청산하시는 걸 목표로 분봉상 2,400원, 2,500원 구간 지지선 대응하시면서 추가 상승 시 3,800원 구간까지 분할 매도로 좀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마지막 주자 김범준 전문위원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챙겨드릴 텐데 일단 국전약품이 어제 또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국전약품은 최근에도 시세가 계속 나온 종목이고 한국 BNC도 마찬가지로 급등세 찍었다가 굉장히 가파르게 또 급락을 했었죠. 이런 부분에 대한 시그널들 지금부터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국전약품부터 좀 볼 텐데 국전약품은 원료 의약품 사업, 그다음에 전자 소재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요. 7월 9일부터 그때 저점을 딱 찍고 다음 날부터 천천히 올랐다가 9월 30일에 최고가인 24,900원을 찍고 하락한 상황에서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일단 오전 출발은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다가 한 10시, 거의 11시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로부터 2차 전지 분야에 4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전해액 첨가제, 원천 소재 기술을 도입했다는 소식도 있고 또 나파모스타트 제조 방법, 국내 특허를 등록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이번 등록 특허의 정식 명칭은 나파모스타트 매실산염 및 그 중간체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인데 국전약품은 기존 나파모스타트의 물적 특성인 낮은 결합력을 개선하고 그 중간체를 합성해서 고품질의 나파모스타트를 생산하는 등 원천 기술 확보에 성공해서 이번 특허를 등록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나파모스타트는 기존의 췌장염 치료제로 주로 사용이 됐지만 현재는 코로나19 치료제 등 다양한 적응증으로 주원료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품질의 나파모스타트 제조 기술로 경쟁력을 좀 확보한 만큼 매출 증가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오늘 주가를 좀 보게 되면은 그래도 조금 소폭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은 하고 있고 거래량도 오전부터 많이 터지고는 있는데 사실 장투를 하려면
글쎄요. 지금 가격대는 제가 봤을 때는 메리트는 그렇게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하시려면은 각종 수급적인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 BNC인데, 한국 BNC는 일단 더말 필러 등 그 미용 성형용 의료기기, 그 다음에 창상 피복제 등, 그 다음에 수술 시술용 의료기기를 개발 및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요. 또 시장에서는 이제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 중에서 이제 대장격인데, 일단 경구용 치료제로서 최근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바닥권은 7,500원부터 75,000원까지 진짜 많이 올랐는데, 그리고 9월 말부터는 이제 글로벌 제약사의 경구용 치료제 관련으로 좀 소식이 들어오면서 국내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방 압력을 좀 받았고, 거기에 부강약품이 개발하던 치료제도 중단한다는 소식이 겹치면서 해당 섹터가 줄줄이 좀 무너지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68%까지 빠졌다가 현재는 빠진 최저가에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65% 정도 다시 오른 상황이긴 한데, 오늘도 꽤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잡으신 분들 기준으로는 사실 어림없는 수치고요. 최근에 며칠 안에 매수하신 분들은 상당히 기분 좋은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세였는데, 한국 BNC가 그 치료 후보 물질인 안트로피노놀의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가 크게 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안트로키노놀은 그 원개발사가 대만의 그 골든바이오텍인데, 이게 이제 폐암, 그다음에 이제 급성 백혈증, 그다음에 췌장암 등의 이제 치료 목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던 그 항암 후보 물질인데, 일단은 그 3분기에 임상 이상 결과 확인 후에 긍정적일 경우 임상 시험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폐암, 급성 백혈증, 췌장암 뭐 이런 치료 목적으로 개발하던 항암 물질이 코로나로 이제 치료제로 개발을 해서 신청을 하겠다. 많이 써먹던 내용이죠. 사실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지금 제약바이오에서 코로나만큼 사실 좋은 재료도 없고요. 또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사실 정말 다행이죠. 또 좋은 결과물도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거의 100개 기업 중에 95개 정도 이상의 기업이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매매를 해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상 결과가 그 전 임상 대비해서 큰 차이가 없거나 혹은 별로면, 사실 지금 주가 이 36,000원, 37,000원, 4만원대 이 정도의 주가가 문제가 아니라 다시 7, 8천원대의 주가로 갈 가능성도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코로나로 올라왔던 주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좀 안 좋거나 혹은 FDA가 안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다시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게 주가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바로 매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탑로스를 좀 걸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시겠지만 이 스탑로스는 주가가 떨어질 때 좀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팔아가지고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동 주문 설정을 좀 해주시면서 매일 매매하시면서 좀 큰 부담 없는 선에서 설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 결과가 사실 진짜 좋아가지고 긴급 사용 승인 신청하고 허가가 떨어지면은 주가는 물론 또 재차 또 크게 갈 수는 있지만, 항상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고, 이게 정말로 코로나 치료제로 나온다고 해서 긴급 사용 승인 받고 여러분들이 이 안트로피노놀에 대한 치료제를 사용하실 거는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제약바이오 많이 하지만 사실 그 해당 종목에 대해서 뭔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맞지 않을 겁니다. 항상
그냥 재료로서 주가적으로 그냥 가격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면서 판단을 좀 해주시고 관점에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 사실 워낙 대기업이죠. 뭐 바이오 업체 중에서도 뭐 뛰어난 업체지만, 일단 모더나 관련 대표주로서 그 삼바가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을 통해서 메신저 리보액션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고, 또 단일 공장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제4공장이 2022년 부분 가동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세계 최고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은 후발주자 기업들과의 그 격차가 앞으로 더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 가공장은 독보적인 생산 능력과 최신 설비가 집결한 그 라인으로 삼바의 수익성을 높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요. 또 삼바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일단 워낙 주당 가격이 좀 비싸가지고 매수를 해도 좀 부담이 된다고 해야 될까? 이게 사람의 심리가 좀 그렇습니다. 어차피 같은 그 금액을 매수하는 건데 주당 가격이 높으면은 좀 잘 안 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삼바를 추천하는 전문가도 거의 찾기 힘들고, 만약에 추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되게 소량만 매수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삼바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단은 매매를 좀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고성장이 가능한 기업은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이미 세계 1위의 규모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성장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무조건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매매해서 들고 가도 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고요. 또 삼바가 이것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주가 부양에 힘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정말 구축이 잘 되어 있는 기업이라서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럼 무조건 못해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모두 바이오에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역시 바이오의 아들 김문준 전문위원이었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가 조금 많이 흔들렸어요. 장 초반에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내리꽂는 모습으로 차트가 그려지고 있는데,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강하다 보니까 이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변동성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주말인데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